스페셜원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가 힘겹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쌍도마차 지수 방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쌍두마차가 지수 방어라고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하이닉스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전장에 또다시 신저가까지 추락했던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을 좀 비춰주십시오. 나스닥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25,500포인트에서 기관 횡보의 모습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은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격차에 따른 움직임이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체감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속 손상입니다. 결국은 한쪽의 그 대선 후보에 따른 정책에 따라서 증시가 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단지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25,500포인트에 굉장히 그 저항 구간이 좀 단단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돌파가 좀 안 되고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도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쇄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여전히 양당의 미 대선 후보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 모습이 오늘 정강후약이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전략 후강이 좀 맞겠죠. 역시나 증시가 조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2,550선까지는 흘러내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핵심 요소가 여러분들 좀 되겠죠. 지금 2,592포인트인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그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니까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보시게 되면 어찌됐건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도 주도력이 있는 부분은 좀 약세.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좀 올라옵니다만은 시장을 지금 이끈 요소는 지수에서 확인됐듯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92입니다. 2,600선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반도체의 힘이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차트 모습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오늘 그래도 아랫골이 많이 달았어요. 네, 결국은 이제 되돌림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750선 밑에가 지금 736포인트인데요. 720선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난하게 좀 흘러내렸다가 피보나치 되돌림이 좀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다면 시장은 지수 타겟팅이 불필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지수 타겟팅해서 지수단 대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내가 720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매매 접근하겠다. 매집해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뚫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종가 매수 마감하고 양극단적인 전략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매집 관점을 이용해서 해가는 측면. 결국은 트럼프 관련주로 선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에리스 관련주로 한다고 해서 2차 전지 이꼴 친환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상승 동력을 이끌 만한 요소가 불안정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수단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도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를 순서대로 세 가지 섹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제약바이오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주도주 눌림목 반등 및 번외 테마 상승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도주 놀림목 반등 및 번외 테마 상승이라고 하는데 금리 이슈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예상을 했듯이요. 어제 이제 신고가 갱신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올바이오팜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도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110만 원 저항이 두꺼워요. 여러분들 이제 어림수 저항도 있고 마디가 저항도 있고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선바의 어떤 바이오 생명법이라든지 위탁 생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 판은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시장의 동력 문제인데 강하게 좀 밀어 올리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하죠.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이어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5만 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지지력이 있어야지만 단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47,000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원론적인 모습이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가는 모습이겠죠. 어제 이제 신고가 갱신하고 오늘 이제 눌림목에서 수급이 밀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사실상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47,000원을 지켜내면서 특히 이제 47,500원 이로 종가 마감이 되면 내일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위치입니다. 단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주봉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양봉 윗꼬리로 종가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흐름이 이제 눌림목 정도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모습은 여러분들 오늘 종가 마감이 47,500원 위에서 되고 내일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를 도전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 형태로 가기를 좀 바라고요. 이 두 종목이 이제 신고가 갱신했는데 쉬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번외 테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비만과 기타 외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쪽이죠. 위고비 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샤페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샤페론 모습인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모습이 차트에서도 지금 표시가 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뭐 흐름은 뭐 엘리어트 파동을 좀 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21선 눌림목 갈 때마다 좀 반등세 나왔고 이번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4,990원, 5,000원대 지금 마디가 저항을 받아가면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쪽이고 뭐 기타 외 종목 한국파마, 한국BNC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개별 이슈를 좀 타고 갔고 특히 오늘 이제 IQ예요. IQ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Q가 이제 그 개별 소식이 좀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뉴스 플로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제약바이오로 주도주 수급이 살짝 좀 넘어간 모습. 단지 내일 또 연속 성장이 있을지는 뉴스 플로어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KRX 바이오를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KRX 바이오를 좀 보시게 되면 위에 고점 상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추세가 아직 뭐 무너졌다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한올바이오파마의 눌림목이 끝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번 주까지는 주도주와 이 번외 테마 제약바이오 안에서입니다. 시속 게임을 지속적으로 크로스 체크해야 되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또 대장주와 함께 번외 테마는 시속 게임을 체크해보자라고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는 저가 반발 매수 유입 및 하이닉스 강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가 반발 매수 유입돼 하이닉스 강세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반도체 대장부터 소부장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뭐 깜짝 서프라이즈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차트 모습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이 많아요. 저는 김민준의 뷰는 바뀐 게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가 기회를 주고 싶고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의 펀더멘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촉발됐던 여러 가지 뭐 AI 가속기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HBM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오늘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오늘 양봉 전환을 했는데 결국은 대기 수요자가 있다.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인적 쇄신을 해가고 조직 문화 구조를 개선해 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내부 상황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드린 사실을 전해볼 뿐이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봤을 때 HBM 라인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밀린 게 사실이 아니냐.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 계속 뉴스 플로우가 지금 조금씩 흘러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범용 DRAM에서 지금 일시 10나노 쪽으로 적용해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서두르겠다 이런 평인데 이 뉴스 플로우가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 대기 수요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이제 뭐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보게 되면 오늘 네오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수급 흐름이 좀 강하죠. 기술적인 반등세가 상당히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옵니다만은 왜 이렇게 강하냐?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 체인들을 타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미세공정이나 선단공정 쪽도 있지만 이런 CX라든지 삼성전자 관련 밸류 체인들 YC, 엑시콘 이런 종목들 밀고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대기 수요자, 매수자가 있음으로써 작은 퍼포먼스에도 반응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주가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고요. 단지 여러분들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보여주십시오.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고점 상단에 있잖아요. 네,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는 못 넘어갑니다. 네, 당연하겠죠. 지금 19만 4,400원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20만 원의 돌파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윗꼬리 양봉이 달릴 공산이 좀 큽니다. 그 이유인즉슨 SK하이닉스도 계속 말씀드려요. HBM4 시장에서는 아직 주도력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죠. 분명한 건. 그렇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가 19만 원대 많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 17만 원대, 16만 원대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기 수요자는 또 몰릴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더 올라가고 싶고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대외 변수 결국은 이 칩스법을 손대지 않을까 트럼프가 된다면 이 대외 변수와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특히 이 기술력 회복 부분에 대한 결국은 지금 체크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삼성전자가 HBM4에서 얼마만큼 따라왔어. 지금 HBM4에 관한 뉴스 플로우들, 기술력들은 얼마만큼 진척이 됐어. 이 뉴스가 여러분들 가속화돼야 됩니다. 가속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눈치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눈치를 벌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준비 자세인 거죠. 투심이 나 이제 살려고 준비를 좀 보고 있는데 어렵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오르면 후발주자들의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를 치면서 같이 동반으로 올라가는 눈치 싸움이 치열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포지션 매매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집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미 대선 이후까지 뭐 칩스법을 손대더라도 내려가도 저가 반발 매수가 5만 5천 원 단에서 유입될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포지션 매매를 해가겠다. 이 양분에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때 이렇게 모아간다면 반도체 파트에서는 선단공정이나 미세회로 이쪽이나 HBM 관련된 주들은 좀 상승폭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설명 상세하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이게 오늘 어려운 부분인데 선별적 되돌림 진행, 기술적 모습과 시황의 괴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별적 되돌림 진행과 기술적 모습과 시황의 괴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2차 전지인데 일단 한 줄평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까지 한번 특징 짚어볼게요.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 그 기술적인 모습과 시황의 괴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 BM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여러분 피보나치 되돌림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19만 원을 좀 넘어서 언저리까지 잘 갔고 지금
신저가 부근이 지금 148,7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든 용을 쓰려고 하는 쪽이에요. 기술적인 진입 타점은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죠. 기술적인 위치가 맞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리가 맞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시황적인 요소로 보자면 괴리가 있죠. 누가 될 것이냐 늘 말하지만 선거구 제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 표만 가져가도 다 먹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쉽게 이제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사실 그 날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우려감이 선반영된 거긴 하지만 정말로 되고 나서도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소멸이냐 이렇지 않거든요. 시황적인 게. 정말 예상대로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시황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에코프로 BM을 접근할 때 오늘 이제 손절매가 지금 자리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인데 저는 에코프로 BM에 관해서는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만 지금 현재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결국은 신저가를 좀 뚫게 되면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입니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트 모습이 나갈 텐데 정말 그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LG엔솔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 42만 원대 돌덩이를 박아놓고 LG엔솔 같은 경우가 오늘 되돌림이 좀 나오는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삐적삐적 되고 있어요. 44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여러분들 거기서 고점을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지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21선에서 되돌림이 안 나왔거든요. 결국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21선 되돌림이 안 나오고 61선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겨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들의 되돌림 현상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중대형주는 그래도 2차전지 안에서 조금 나아요. 특히 셀 업체들은. SNI, LG엔솔은 좀 나은데 양극재 업체들은 다시 신저가 언저리인 하단 부분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투심이 이제 딱 양분돼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에 접근이 맞는데 미대선 변수에 좀 움츠려든 그 현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위치가 맞다. 그러면 손절매 형태의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정하시고 그게 싫다. 미대선 변수가 아직 해결은 안 되렸지만 움츠림이 있다. 그러면 미대선 이후에 보고 하시든지 그렇죠? 아니 난 지금부터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진입을 할 텐데 미대선 이후에 주가가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면 더 추가적으로 받겠다. 요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여러분들 투자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동성이 장기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크지 않지만 시장 투심이 지금 단기적인 대외 변수에 우려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장기적인 뷰에 관해서 우려감이 없다는 종목이 어디가 더 맞겠어요? 그러면 LG엔솔과 SDI 쪽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는 포스코 퓨처엠 쪽은 오늘 상대적 강세 모습입니다. 괜찮은데 역시나 지난번에 그 저항 구간 정리를 해드렸는데 25만 원이 너무 두껍습니다. 지금 25만 원이 완전 두꺼워가지고 지난번에 25만 원 올라가면서 약간 쌍봉 분위기 위에 기술적인 위치로 쌍봉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도 하단 지지력 부분은 21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형성돼줘야 됩니다. 오늘 조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미대선 변수 아래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25만 원 돌파 여부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정리해드립니다. 기술적인 모습과 시황적 괴리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건 무조건 손절 나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짧게 보거나 여기서 기술적 되돌림으로 올라가서 챙기겠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밑으로 빠졌는데 추가 매수하겠다. 완벽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대외 변수에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2차 전지 섹터 종목별로 자세히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HPSP 준비했습니다. 네, HPSP 어닐링 장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HPSP는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지켜봐야 할까요? 네,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 내년 시장을 내다보면 결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HPSP를 준비했는데 수소 어닐링 장비죠. 뭐 영업이익이나 기본적 분석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인데 이제 결을 좀 어디로 타가느냐 이게 뭐냐. 내년에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리면 온디바이스 AI를 하실지 미세요를 손당 공정을 하실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할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할지 그죠? 좀 자유로운 검사 장비나 이런 장비 쪽으로 하실지 그리고 HPSP나 뭐 에이징 랜드 같은 약간 또 TSMC 결이 약간 섞여 있는 결로 할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HPSP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주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실 파동 모양을 보시게 되면 뭐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국면이에요. 하단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너무 좋기 때문인데 이제 이 결이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는 HPSP가 뭐 히트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퍼포먼스 움직임 자체는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더 많이 나온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ST와의 뭐 소송권 이런 거는 차지하고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독자적으로 HPSP의 수소 어닐링 장비의 영업이익률과 수혜를 좀 평가를 했을 때는 상대적인 자유로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따라가지만 않고 예를 들어 내일 시장에서 다시 음봉으로 조금 작아야 되겠죠. 음봉 크기가 밀린다면 요 구간 라인에서는 레인지 범위로 모아가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단지 제가 최근에 이제 목표가라든지 이런 소문절가를 조금 스페셜한 시간에 제시를 안 한 이유는 대형주 위주로 준비하고 영업이익률 위주로 준비하는 이유는 미대선 때문입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을 할 때 완벽하게 짧은 트레이딩이 아니면 여러분들 등락 과정이 크기 때문에 그냥 잘려요. 그런데 매집에 갔을 때 수익률이 높은 쪽은 결국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탄탄한 HPSP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HPSP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원 관심주는 HPSP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60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91% 상승하면서 25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역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는 3%대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현재는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대 올라가고 있지만 기아는 상승폭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약보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740선 탈환을 시도를 했지만 현재는 0.22%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7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홀로 339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우리 증시 반등의 힘이 조금 더 강해져서 오후장까지 성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